산책하기에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어린 시절 셀로판지로 색안경 만들어 본 적 있나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바다처럼, 때론 하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색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색이 덧입혀졌죠. 그러다 이 색안경을 벗으면 세상은 진정한 색을 되찾습니다. 더 다채롭고 알록달록한 색을요. 우리말에 색안경을 낀다라는 말이 있죠. 주관이나 선입견에 얽매여 상대를, 또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우리 어릴 때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나면 더 다채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더 재밌고 새로운 것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나의 세상도 더 넓고 알록달록해진다는 것을요.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유원입니다. 변화하는 부산 북항, 그 중심에 3048세대 메머드급 대단지 두산 위브더지니스 오션시티. 변화하는 북항의 앞자리에 신흥주거타운의 완성까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변화하는 그 중심에 두산 위브더지니스 오션시티. 기대하세요. 모델하우스 오픈 중. 1600-9959. 두산건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에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 걸음에 누리다.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4월 오픈 예정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3월 18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59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유원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꼈던 셀로판지 색안경은 쉽게 벗어던질 수가 있었지만, 나의 삶, 또 역사가 쌓아올린 선입견, 그 색안경을 벗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나의 선입견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조차도 힘든 일인데요. 선입견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 선입견에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더 다채롭고 또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달이 선명해지듯이 당신을, 또 세상을 그대로 마주보고 싶은 날, 우리 산책할래요? 59번째 산책. 오늘은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정말 반갑네요. 네. 처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요, 살면서 이제 먼저 생각하는, 먼저 걱정하는 내용과 조금 더 연결해서 들어가 보면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는데요.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살기는 조금 어려워서, 네, 그렇죠. 예, 선입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입견이란 어떤 개념인지를 그냥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정의도 살펴보고 그걸 일상생활에서 이런 면이 또 선입견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고 네.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선입견, 편견 이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먼저 선입견이 어떤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선입견이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인 내용을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네. 선입견을 선입관이라고도 하고요.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되 그것이 타당성도 없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그냥 내가 원하는 내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그 지식과 이해의 틀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선입견, 선입관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먼저 내가 생각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게 우선은 어렵고요. 네. 선입견하고 비슷한 게 이제 편견이 있는데요. 편견은 선입견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고정되게 해서 잘못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선입견에 의해서
편견을 갖게 된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선입견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편견이 생긴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은 머리가 좋을 거야. 저런 사람은 좀 무식할 거야. 뭐 이런 사람은 게을러. 저런 사람은 부지런해.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만의 선입견을 갖고 네. 누군가를 대하는 아 그런 사람 성격 안 좋던데 아 이런 사람은 좀 좋았던 것 같아 라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대하게 되면 결국은 그 선입견으로 내가 오류를 범하게 돼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이 선입견이 무서운 거는 경험이 있고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기억 장치에서 그것이 남아 있어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이게 그냥 기억 장치에서 네. 그냥 드러나고 언제나 이게 그냥 반응하듯이 그냥 이렇게 자극을 주면 무릎이 탁 튀어 오르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입견이 정말 무섭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이 선입견과 편견의 족쇄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내용들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 쫙 나와요. 거기서 핵심적인 단어만 딱 정리해 보니까 네. 생각과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아. 알지요, 우리는. 알긴 아는데 알죠. 실천을 못하죠. 네, 맞아요. 알긴 아는데 이게 네. 마치 댐이 열려가지고 그냥 폭류하는 것 같고 네. 그냥 이렇게 불빛이 섬광이 반짝하고 오면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감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아주 빠른 반응이기 때문에 네. 그래 나 안 그러고 싶어.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울컥하고 그냥 나오는 게 감정이고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선입견과 편견으로 갖게 되는 나의 판단 속에 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편견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모두 다 경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왜 경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현재의 생각이 머물지를 못하고요. 과거의 기억이 지금 선입견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생각 자체가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재는 많이 바뀌었을 수 있는데 과거를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현재의 상황을 지혜롭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네. 왜곡되기 쉽고요. 네. 왜곡된 상태에서의 생각과 판단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내가 그다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후회하고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하는 거야? 내가 원한 건 오른쪽이었는데 내가 한 결과는 왼쪽이고 나 이 사람과 상황이 좋아지고 싶었는데 네. 나빠지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노력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왜 이런 거지? 라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입견과 편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삶 전체에 대해서 나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오류, 착각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울감을 먼저 예방한다거나 또는 감정이 폭류하는 것들을 조금 예방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내 감각을 완전히 가리고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거기에 그냥 갇혀서 앞을 안 보는 거예요. 직시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으로 그냥 상황을 찌르고 상황을 흐트러뜨리고 그러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누군가 그 창에 찔려서 아프다고 하거나 아프면 다행인데 생명을 잃을 정도의 상황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난 몰라.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래서 반성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확고한 어떤 판단 속에서 그냥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댓글 같은 거를 막 달아놓고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 뭐 그렇게까지는. 근데 그런 댓글로 뭐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그쵸. 이제 거의 삶을 마감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맞아요. 상황까지 가고 네. 그때가 되면 이제 두려워서 이거 내가 한 일은 아니고 아마 그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그게 상처받을지는 몰랐고 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게 네. 선입견과 편견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은 없는지를 시시각각 초마다, 그러니까 찰나라면 아주 짧은 순간인데요. 그 찰나의 네. 순간마다 보지 않는다면 스스로는 주저앉고 주변의 상황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공격받았다고 생각해서 울부짖는데 네. 그것이 요가적으로는 악업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악업을 지어서 삶의 무게를 더 만들게 되고 상대방들은 그것에 상처받아서 주저하고 울부짖고 하는 괴로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선입견과 편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뿐 아니라 함께하는 인연들이 좀 서로 볼 수 있고 주의할 수 있으면 중요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메시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현재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선입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내 판단이 확고해.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에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보통 나이 든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죠. 너희는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 내 경험으로는 이래. 하지만 한 명이 경험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입견과 판단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 대한 확고함.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라는 게 없을 때 선입견이 들어온다고 보고요. 그 예로서 이제 예를 들면 은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그게 불가능한 예를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기를 당하거나 공격을 당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수가 있는데 네. 그와 비슷한 턱의 모습, 그와 비슷한 키, 그와 비슷한 얼굴 윤곽을 보며 저 사람도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는 오해 속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은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마음에 벽을 세우거나 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평생의 은인이 될 수 있고 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네. 있고 잘하면 내가 평생 같이 할 어떤 배우자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등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기회를 완전 놓쳐버리는. 그렇죠. 그게 거네요. 이제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이제 그 서울대 김기영 교수님이 이 선입견에 대한 논문을 정말 많이 쓰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게 당신 어렸을 때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구토증이 있을 정도였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 몸에 맞는 건 청국장입니다. 이래서 정말 억지로 먹었는데 요즘은 청국장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도 나 이거 나한테는 안 맞아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음식이 나를 살리는 음식일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해진다. 그리고 변화를 나는 가져오고 싶지 않다. 이러면 몸도 불편해지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풍요로운 삶을 걸림돌로 만들어버리는 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가지로 얘기를 하면 연못 안에 있는 물병 안에 있는 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보면 그냥 선입견은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다. 예, 발전과 변화하지 않고. 맞아요. 예. 네. 머물러 있는. 네네. 변화가 뭔데? 그거 너무 괴로운 거 아니야? 네. 나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 판단이 옳아. 이렇기 때문에 발전도 안 되고 이렇게 약간 고구마 100개 정도의 어떤 답답함이 있는 네.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외로워지는 그게 이제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입견은 게으름이다. 맞아요. 네. 딱 와닿죠. 네네. 그러면 조금 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세하게? 자세한 이게 내용을 통해서. 네. 실제 있었던 예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전 네네. 지하철을 자주 타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인터넷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어떤 아저씨가 한 분이 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라고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야. 약간 여기 뭔가 문신이 있을 것 같고 억지로 막 내릴 것 같고 뭔가 껌이라든지 내려놓으면서 막 그럴 것 같은 분위기니까 약간 슬금슬금 피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게
뭐 이제 뭐 돈이 그렇게 궁해 뭐 이런 식으로 딸 얘기를 왜 여기까지 와서 해 막 이러다가 아저씨가 한 번 말 네. 한마디에 모두가 옆에 있는 아줌마는 눈물을 아, 진짜요? 흘릴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어떤 어떤 얘기였냐면요. 말이었을까요? 네.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음. 수술하는데 1초만 기도해 주세요. 정말 진심이셨네요. 네. 예, 전 지금도 눈물 나요. 어.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와, 이건 눈물 난다. 정말 미안한 상황이고 아, 이거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네, 그러셨겠어요. 얼마나 네. 저도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아, 기도만 해주세요. 그 말을 하고 떠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숙연해졌겠네요. 맞아요.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건 SNS에 요즘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요. 네. 옷이 아주 허름한 할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자세도 이렇게 약간 꾸부정하시고 꾸부정하시고. 다리도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게 중국의 사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차 앞에 아주 고급 차 앞에 어떤 연인 둘이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네. 그 할아버지가 그 옆에 자꾸 얼쩡얼쩡하니까 아, 저리 가라고 밀었는데 할아버지가 막 쓰러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옆에서 계속 기다리시니까 그냥 좀 그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떠나가는데 그 차 주인이 할아버지였어요. 정말요? 네. 와. 그걸 보고 밑에 달린 댓글이 만 몇 개가 막. 네, 그러니까 그 연인들이 이렇게 딱 네. 보면서 하고 이렇게 가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예. 저도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나 봐요. 있죠. 인별에 네. 이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그럴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에드워즈라는 분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래서 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여기서 슬퍼지는데요. 최악의 고통의 상황으로 몰고 간다. 정말 최악의 고통의 그렇죠. 상황까지. 편견이라는 거는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판단이 맞다는 어떤 그 확고한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게도 하고 받아들임이 없기 때문에 뭔가 네. 새로운 발전이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최악의 상황. 네네. 네. 그래서 이거 아주 짧게 요 한 줄이 탁 와닿는데요. 네. 헤즐리트라는 분은 그래서 편견은 무식의 소산이다. 네네. 무식에서 무식하면 편견을 갖는다. 네네. 그러니까 지혜가 많고 지식이 있다면 네. 그렇다면 편견을 갖지 않게 될 텐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확고할 때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예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편견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악의 상태까지 가게 한다. 그쵸. 또 무식하면 편견. 맞아요.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네네.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선입견 또 편견 때문에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하나 망고나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아들이 내신 왕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계절마다 그 망고나무를 관찰하라고 한 거예요. 관찰이요? 네네. 오.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 왕을 존중하고 그 1년 동안 망고나무를 본 거예요. 근데 이 답이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죠. 겨울에 본 아들은 불에 타고 남은 폐허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싱그러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봄에 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새싹이 돋고 뭔가 이제 활기찬 그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이게 열매가 맺혀지니까 풍요로움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막 성장하는 걸 또 보게 되잖아요. 그쵸, 푸릇푸릇하게 이렇게 막. 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망고나무를 보면은 그게 다 다른 색깔인데, 예, 그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망고나무가 바뀐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망고나무는 그대로긴 한데 네. 그 보는 관점과 시간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네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네. 보긴 봤고 네.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변화되는 것까지 더 넓게 크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뭔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빼면서 겨울에 나무가 이랬다고 봄에는 이러지 않을 수도 있고 여름 나무가 이랬다고 예, 가을 나무가 이러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내 생각을 깰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을 보질 않고 그냥 짧은 시각으로 좁은 소견에 그냥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라고 얘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려면 첫 번째로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보고요. 지식. 네. 예, 두 번째로는 그 지식을 쌓았어도 그 지식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고 예, 그 지식이 다를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의학계에서 이게 많이 있는 게 아침밥을 먹읍시다. 아니 안 돼요. 잠은 8시간 이상 자야 돼요. 아니 너무 많아요. 네. 한 4-5시간만 자도 돼요. 네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네. 어제 제가 바로 따끈따끈하게 본 건데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뭐 이게 약간 숙면을 방해해요인데 어제 본 자료로는 네. 불임도 갖게 할 뿐 아니라 암도 유발하고 오. 정말 중요한 건 토요일 아침에 운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보면 안 되겠다 이러실 텐데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한대요. 블루라이트가요? 네네. 블루라이트가 네. 멜라토닌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거를 네. 막기 때문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지방을 이게 순환돼서 나가게 하는 것을 막게 하는데 그거는 예전에 나온 지식이 아니라 바로바로 따끈따끈 나온 지식들이잖아요. 그쵸. 나 그런 지식 못 들었는데 이러면 이제 정말 편견이 무지의 소산으로 되는 거고요. 네. 그래 항상 변할 수 있어. 이렇게 변하는 게 맞지. 그리고 내가 그 지식을 못 갖고 있고 모르는 걸 알려준 거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경우 이제 편견과 선입견은 나의 발전을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네, 지식이 변할 수 있음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네,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네네. 말씀인 거기에다가 거죠. 하나를 네. 더 더해드리면 네.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예, 기억에. 뇌의 편집 기능 때문에요. 네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고요. 내가 모르는 것은 그냥 좋아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로 치부해 버리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실험인데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배웠던 단어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 그 나열한 단어를 5분 후에 다시 한번 인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네. 기억하라. 한 명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예, 그 나열해놓은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과 비슷한 단어들은 쓰긴 썼지만 정확하게 그 단어를 쓰지는 못하고 예를 들면 창문을 보면 커튼이 생각하고 커튼 그러면 창문에 붙이는 거 아니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미지 작용에 의해서 오는 단어는 생각했지만 명확한 단어는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그 뇌를 가진 사람들도 그쵸. 기억이 왜곡될 네. 수가 있는데 네. 저 같은 범부야 얼마나 왜곡되겠어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내 기억이 잘못될 수 있어. 나도 잘못할 수 있지. 이 부분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것의 예로서 제가 이제 인도에 갔을 때 예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오, 네. 3명이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민 갈 때 아주 큰 가방 있죠. 네, 이민 가방. 네네, 이민 가방에 책을 가득 넣으거든요. 근데 그 가방이 공항에 도착하니까 네. 없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데가 리시케시인데 네. 한 9시간 택시를 타야 돼요. 9시간이요? 네.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싸요. 그래요? 거기는 싸요. 근데 대전 거리인데 9시간이 걸리는 거고. 도로가 많이 안 좋은 안 좋으니까요. 돌아 막 가고. 네네. 그래서 한 몇 시간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래서 그 아슈람에 리시케시에 전화를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묵었던 카티지에 그 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2개나. 그래서 저희가 그럴 리가 없다. 2개? 네, 그럴 리가 없다. 네. 우리가 샅샅이 뒤졌다. 셋이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그 기억이 왜곡되면서 있었어 하면서 뭐 21번 카티지에 있었던 걸 36번에서 찾으면서 네. 없었으니까 그냥 가자 이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짐을 실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네네. 그때 정말 고생했던 그 네. 기억을 보면서 저희 셋이 그때 손을 잡고 이제는 내 기억이 확고하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말자. 이거 정말 위험하다.
뭔가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그 경험을 또 그때 엄청 한 달 넘어서 받았거든요. 한 달이요. 인도는 그래요. 그리고 가방도 다 찢어져서 오고 막 그래서 그때 반성을 많이 하면서 조금 네. 더 겸손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네. 많이 하게 됐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저도 뭔가 물건을 찾거든요. 가끔 없어요. 그래서 엄마 어딨지? 어머니가 오셔요. 같은 장소에 있어요. 근데 보면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러면 네. 네. 저는 좀 더 화내요. 누가 여기다 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민망함을. 그래가지고 진짜 나는 진짜 아무리 봐도 없었는데? 맞아요.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뇌를 어떻게 편집하면서 네. 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하면서 나 건만증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꽃답게 젊은 우리 서하남 선생님도 그럴 수 있는데 50대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이제 위로도 좀 하는. 네. 그런데 선입견에서 벗어나면 뭐 네.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다. 세상이 더 넓어진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하곤 하잖아요, 우리가. 혹시 관련된 이야기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쭉 네. 말씀드린 내용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지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푸에르토리코 저는 안 가봤는데 이 아주 유명한 얘기더라고요. 국립미술관에 보면은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네. 젊은 여인이 젖을 노인한테 물리고 있어서 처음에 딱 들어간 분들은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되나 봐요. 뭐야. 네. 약간 너무 성에 대해서 그렇게 쓴 거 아니야. 너무 외설적이다. 외설적이네. 네. 이렇게 보는데 내용을 듣고 보면 그 아버지가 독립투사였는데 음식물 반입 금지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거의 이제 기아 상태로 간 상태에서 딸이 아이를 낳고 젖이 나오는 상태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젖을 내줬다. 네, 그래서 그걸 네. 처음에 이렇게 인상 찌푸렸던 분들은 정말 미안하고 좀 죄스러운 마음까지 갖게 된다라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예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삶 속에서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게 부끄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우리 모두 다 기억하면서 네. 이거를 삶 속에서 아침 저녁에 그 성장체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삶을 마감할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는데 네. 내 생각과 판단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삶의 마지막 끝부분을 그려보는 성장체위를 하신다거나 네. 태양이 막 떠오를 때 태양을 보면서 밝은 마음을 갖는 태양체위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장체위와 태양체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은 올 한해 보다 발전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선입견 그리고 편견에서 벗어나는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원정의 요가 명상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다음 주 토요일 8시 5분 60번째 산책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